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6일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예비비 360억 원을 의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그러니까 5일이죠. 갑자기 청와대 뒷산인 북악산 남측 등산로 개방을 선언했습니다. 김정중 여사가 지난 2018년 파리 방문 때 입었던 한글 디자인 샤넬 옷이 실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 딸 조민의 부산 의전원 입학 취소 소식 등을 묶어서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미루고 네. 뭐 따지다가 용산 이전 청와대 네. 그 예비비 네. 원래 윤석열 496. 당선인은 496억 원을 신청을 했는데 네. 360억 원만 의결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뭘 또 360억. 깎아버렸습니까? 네. 자, 이게 꼼꼼히 따져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안보 문제다. 예. 청와대 이전을 통해서 겪을 수 있는 안보 문제가 우려됐기 때문에 다시 계산을 하자. 예. 그래서 사실상 국방부의 이전 비용이 삭감될 줄 알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360억이다, 310억이다, 뭐 이렇게 언론에서 계속 나왔는데 496억 중에 496억을 신청을 했는데 신청한 내용이 이겁니다. 국방부 이전에서 118억, 청사 리모델링이 252억, 경호처 이사가 99억, 관저 리모델링이 25억입니다. 이게 496억인데 그래서 언론들은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이 빠지는 게 아니냐. 네. 그거 빠지면 대충 한 360억 가까이 되거든요. 370몇 억이니까 거의 그게 빠지는 게 아니냐 싶었습니다. 오늘 아직까지도 그랬는데요. 오늘 360억 원의 내용을 봤더니 아니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지금 어느 비용인지는 얘기를 다르게 얘기했습니다. 행안부 소관이 176억, 국방부 소관이 118억, 대통령 경호처가 66억, 관저 리모델링이 25억입니다. 그러면 지난 496억 중에 액수가 똑같은 걸 한번 비교해보죠. 118억이 똑같아요. 예. 국방부 소관이라고 오늘 밝힌 게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이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예. 내용을 아까 오늘 이 기사를 봤더니 국방부 이전 비용을 포함시키되 한미 연합훈련 부서는 시기를 좀 늦춘다. 이렇게 기사에 부연 설명이 됐어요. 예. 그럼 좀 명확하죠? 지금까지 국방부 이전 비용 118억이 빠질 것 같았는데 그건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어요. 관저 리모델링 비용. 그것도 통과시켜줬습니다. 25억이죠. 예. 그건 통과시켜줬어요. 그리고 대통령 경호처 이전 비용을 깎았어요. 99억 9천만 원을 신청을 했는데, 그러니까 100억을 거의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전 비용을 66억으로 했으니까 이게 34억 깎아버렸습니다. 그건 34억 깎았다 치고, 그러면 이제 남는 게 행안부 소관이라고 지금 밝힌 176억인데, 이거는 이쪽에서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 비용 252억을 깎아서 176억으로 넣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러니까 네. 지금 국방부 청사 리모델링비 네. 그것도 1회에서 4층까지 거기에 이제 대통령실이라든가 기자실에 가는 아주 핵심 라인 아닙니까? 예. 바로 2층이라든가 이 3, 4층 이쪽에는 또 비서실까지 다 들어가는 비용이고 예. 경호처 이사 비용을 지금 깎아버린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네. 그러면은 정말 이거야말로 가장 중요한 먼저 예산을 해줘야죠. 예, 먼저 해줘야죠. 안보 비용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는 야 집은 내가 빨리 해줄게. 아니 관저 리모델링은 금방 되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이랬잖아요. 아 그거 안 해주면 나 사무실에 그냥 야전 침대 놓고 살 거야.
거의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은 또 그대로 그 액수 그대로 해서 이 집 리모델링이 금방 되겠죠. 그런데 리모델링이 그렇게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관저도 한남동 공간에 들어가는 것은 좀 늦기 때문에 서초동 아파트에서 출근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난번 요구했던 대로 빨리 처리가 됐으면은 네. 그게 충분히 그 기간이 있어가지고 리모델링이 가능한데 지금은 늦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그것도 어려운 것이고 네. 또 국방부 청사 5월 10일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이제 불가능해져 버린 거고 5월 그렇죠. 말에나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통일동 사무실에서. 금융감독원 그 사무실에 출근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는 지금 경호라든가 여러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러니까 청와대가 왜 이렇게 문재인이가 몽리를 부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텃세라고 부립니까? 텃세를 부린다고 합니까? 네. 뭡니까? 이제 한 달 남은 대통령이 그렇죠. 아니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되면은 그런 거 예비비 해갖고 다 처리할 텐데 왜 자기가 여기에 앞서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이렇게 쪼개기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해가 무슨 이유로 그러냐.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떤 이유인지 제가 딱 생각하니까 지방선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잖아요. 청와대 개방해갖고 국민들이 청와대 가고, 제대로 이게 이루어지면 바로 국민들은 이래서 이전을 했구나. 느낄 겁니다. 아니, 근데 청와대 개방은 5월 10일에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날로 뭐 100% 하지는 않지만 무슨 거기에 방카도 있고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러나 대다수 안 보고 관련 없는 청와대는 개방을 하겠다는 게 그 개방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근데 두 가지 다죠. 이대로 만약에 들어줬다 그러면 어쨌든 5월 10일 날 대통령은 국회에서 한 다음에 용산까지 가는 퍼레이드가 있잖아요. 용산까지 가는 퍼포먼스. 컨벤션 효과가 확실히 뚜렷이 드러납니다. 국민들은 두 가지 장면을 보는 거예요. 국회에서 딱 취임식하고 차 타고 집무실까지 가고 집무실에 딱 들어가서 국방부에서 일하는 모습. 이게 첫 번째 장면이죠. 두 번째 장면은 그걸 지켜보면서 어쨌든 청와대 마음껏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반쪽짜리 퍼포먼스죠. 그런데 떠나는 대통령이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본인 얘기대로 협력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못하나마 아예 해방을 놓겠다는 게 그게 도대체 떠나는 대통령으로서 무슨 심보가 그러냐.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전현직 대통령이 이런 식의 뭐 애를 먹인다 할까 몽리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약 올리기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야말로 이런 쪼잔한 대통령이 있습니까? 그러게요. 자기는 지금 이 임기 동안에 몇백 조가 지금 부채가 늘어났잖아요. 수백 조를 지금 풀어댔고 네. 돈을 뭐 마음대로 펑펑펑 써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새 대통령이 그것도 무슨 큰 돈도 아니고 한 500억 정도 들여서 이사를 하겠다는데 그걸 쪼개기 해서 의결한다? 이게 도대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사람 같으면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게요. 저는 그래서 그냥 괴롭히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북악산 개방까지 포함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철저하게 왜 북악산 개방을 했겠습니까? 김 빼는 거죠. 왜 김을 빼겠습니까? 당연히 5월 10일 날 청와대 개방하고 용산으로 이전해서 용산에서 집무 시작하면 국민들이 한 20일 동안 이전하길 잘했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북악산 개방도 딱 보니까 김 빼는 거예요. 딱. 근데 문재인은 지금 물러나서 자기가 대통령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상황이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이제 퇴임하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은 깔끔하게 물러나서 자기 퇴임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안전을 생각하고 본인이 5년 내 생각한 게 퇴임 후의 안전 문제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신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물러나서 무슨 대통령을 계속 하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신임 대통령,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하고 갈등을 빚어갖고 무슨 득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월성이다 뭐 지금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청와대 앞에서 수사가 멈춰버린 거예요.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가면은 본인은 정말 사법적 처리를 피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이 판단인데 청와대 참모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대통령한테 직언을 하지 못하나요? 아니 그러니까 청와대 리스크 관리 뭐 시스템 다 붕괴된 거는 지금 다 드러난 거고요. 예. 이들이 지금까지 5년 동안 한 행태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교수님. 조국 어떻게 했습니까? 또 김경수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이 다 드러나도 진영 논리로 계속 가잖아요. 난 문재인이 스스로 지금 이 진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어떻게 택했느냐? 고개 숙이고 겸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잘 그렇게 그 협조를 해갖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피할까? 이게 아니라 진영을 결집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진영을 결집시켜갖고 야 나한테 지금 무슨 뭐 내가 퇴임한 대통령인데 날 수사해? 그러면 너네가 지금 접했기 때문에 이래 라는 걸 진영을 계속 부추기겠다, 선전선동을 하겠다라고 지금 아예 결심을 한 거죠. 5년 동안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청와대만 떠나면은 문재인의 권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겁니다. 과거에 노무현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봉화마을에 내려가고 거기서 뭐 좀 힘을 쓰려다가 결국은 그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 MB 정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걸 뻔하니 본 사람이 지금 양산에 내려가서 거기서 내 지지자가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나는 여기에서 계속 윤석열 정권과 대립각을 세우면서 거기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겠다. 우리 현 근대사 아니고 과거 어느 왕조에서도 물러난 왕이 힘을 쓴 적이 있습니까? 아니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니 역사에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 이하의 지금 행태를 벌이고 있으니까 단순히 이것을 이 사람이 원래 쫑팽이고 원래 인간성이 이래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북악산 개방에서 한 말들 오늘 어저께 그 한 말들을 딱 본 순간 전율이 올랐어요. 이 자들은 끝까지 정치적이구나.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김정숙이가 딱 한 말이, 1년 반 애정을 갖고 우리 대통령 각각께서 만드신 길입니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모든 것들은 딱 정치적 워딩들이거든요. 북악산 지금 남측 등산로 아닙니까? 남측길이죠. 네네. 그게 이른바 김신로 루트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언제죠? 1968년인가요? 예, 김신조가 8년에 그때 박정희 전 대통령이죠. 박정희 목을 따라왔습니다. 네네. 하고 내려온 그 길이, 그래서 이제 거기는 지금 북악산의 북측길은 이미 2020년에 개방을 했고 네. 남측은 아직까지도 놔뒀는데 네. 그것도 윤석열 당선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청와대를 개방하고 예. 거기서 바로 북악산으로 그렇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등산하도록 해주겠다. 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앞서서 청와대 개방은 차마 못하겠고 그러니까 북악산이라도 얼른 개방해갖고 김 빼버리겠다. 북악산은 내가 개방했어. 아니 임기 한 달 남겨놓은 34일 대통령이 남겨놓고 그동안 4년 11개월간은 뭐 가만히 있다가 2017년 지금 대선 공약을 지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은 왜 안 지켰나요? 그럼 광화문 이전 공약부터 지켜야죠. 그렇죠. 지금 얘기는 이겁니다. 이렇게 뻔뻔한 사람들은 나 그 참.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 애들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길을 제대로 해서 펜스도 좀 치고 해갖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년 반 동안 애정을 1년 반 동안 만들었다 하는데 이게 계산이 틀린 게 뭐냐면 2017년도부터 따져야죠. 개방을 하기로 했으면 그때부터 4년 몇 개월을 했으면 벌써 만들었을 텐데 이 2020년 11월 1일 북측 개방 이후에 이걸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단계적으로 이렇게 만들죠? 만들려면 한꺼번에 만들지? 길 만드는데 요새 전문하는 그런 그 업체한테 맡기면은요 한두 달이면 다 해버립니다. 그런 거 뭘 그렇게 새로 길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있던 길을 막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게 조금 펜스도 좀 치고 북측길 가봤지 않습니까? 그 김신조 솔나무에다가 총선 그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랬잖아요. 그 총 맞은 그 솔나무에. 남측에 무슨 그렇게 1년 7개월까지나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지금 윤석열한테 다 공을 넘기기는 싫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방을 했습니다 하고 김 빼기 하려는 건데 너무 속 들여다 보이죠? 속이 들여다 뻔히 보이는 거고 낯이 뜨겁지 않나요?
웬만한 거기 이철이라든가 뭐 누굽니까 그 정무수석 뭐 가서 민심을 제대로 전하겠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어떤 국민한테 물어봐도 그것은 남사스러운 일이다. 예. 한 달 앞두고 그러는 것은 더군다나 그걸 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한 사항이고 그러면은 우리가 설사 하고 싶어도 예. 그냥 이것은 후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그 영광을 넘겨주도록 하십시다. 그게 옳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고 어떤 참모 하나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렇게 참모들이 건의했더라도 대통령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건 뭐 옳지 않은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건 그렇게 옳지 않다. 한 달 임기 남겨놓고 오는 것은 후임 대통령에 대한 A가 아니다. 이렇게 해야지 서로 짝짝꿍이 돼가지고 식목일 행사하고 문화재치랑 끌고 거기 개방했다고 거기는 또 김정숙이는 또 헛소리를 비슷한 거 한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 김정숙이 따라가면서 대통령이 둘레길 해야겠다고 해서 대통령 각하는 안 했죠. 문 대통령이 1년 반 애정을 갖고 만들었다. 아이들이 위험하지 않게 그 길을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문이 한 말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대선 후보 시절에 전면 개방을 해서 시민들에게 이 북악산 인왕산을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지키려 한다. 그리고 이로써 접근 제한했던 청와대 인근 지역을 국민품으로 온전히 돌아가게 한다. 닫힌 문 열고 인근 공간을 쉽게 접근하게 해서 국민 곁으로 열린 청와대가 돼서 상징적 변화를 느끼실 것이다. 이게 전부 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계속 이야기했던 톤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걸 고스란히 자기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로써 5월 10일 날 청와대가 개방이 돼서 국민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바로 그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개방한 길이야라는 식으로 인식하게끔 미리 지금 설레발을 친 거죠. 참 어떻게 그 대통령이라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하는지 일반 보통 사람도 상식적으로는 그런 짓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뭐 임기가 좀 남았다면 모르지만 이제 한 달 남은 대통령이 후임 대통령 당선인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공을 들여서 큰 공을 들이고 결단을 해가지고 한 사안에 대해서 미리 자기 공으로 이렇게 싹 채가버린다. 이런 얍삽한 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에도 지금 인사 알박기로 그렇게 논란을 빚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위원 끝까지 임명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이 정권에 그동안 이 신적폐죠, 신적폐. 이걸 감사를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임명한 최저의 감사원장이 신구 권력권에 그렇게 합의 안 된 것은 나 제청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임명한 사람이 뒤통수 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임명하고 지금 현직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통수를 치는데 대통령 자리만 떠나버렸어요. 어떤 민주당 의원이고 거기에 있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했습니까? 노무현은 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노무현하고 또 다른 게 노무현은 자기가 내려가는 길에 대해서 하산에 대해서 그래도 문재인보다는 좀 겸손했어요. 하산하는 상황이. 이 사람은 난 내 인덕이 없어. 끝까지 난 국민들이 날 지지하고 있어. 그리고 난 정점에서 그냥 집으로 갈 거야. 이렇게 선언했듯이 그걸 그대로 지금 실현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나, 그냥 단순히 자존심이나 체면이나 혹은 이게 아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결론적으로는 어쨌든 절대 윤석열이 박수 받는 건 못 보겠다. 그러니까요. 박수 받는 건 못 보겠다. 아니 그리고 아까 이 용산 이전 비용도 네. 지금 그 대통령이 들어갈 집무실 그 비용 1층에서 4층까지 그거 지금 빼버린 거 아닙니까? 네. 또 경호처 비용 그것도 삭감을 깎았어요. 해버렸어요. 한 24억이고 그걸. 그러면은 진짜 이거야말로 국가 원수에 대한 안전 문제,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호처 이사하는데 경호처라는 것은 정말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데 거기에서 뭐 100억인가 신청했는데 66억이니까 33억 1천만 원, 그러니까 34억 정도. 지금. 그러면 이것도 무슨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계산한 게 아니고 기재부에서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낸 거 아닙니까? 행안부하고 기재부가. 행안부에서. 예. 그런데 이렇게 깎아버리면은 그러면 경호에
문제가 생기면 안 문제가 되죠. 생길 수 있고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고야 한 3분의 1을 뭐 거의 반가까이를 깎아버리는 그런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예. 더군다나 가장 먼저 중요한 1층에서 4층까지 또 기자실도 청와대 지금 저도 뭐 청와대 출입해봤고 다 해봤지만 지금 춘추관이라는 것은 청와대 저 외곽에 있어갖고 사실 청와대 출입기자가 아니라 춘추관 출입기자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라는 건 1년에 한 번도 그 연두 기자회견 외에는 볼 길이 없고 그럼요. 거기 있는 뭐 청와대 사람들 만나려면은 그 하늘의 별 따기 정도 아닙니까? 뭐 들어가요, 전화해가지고 뭐 다 패스 받고 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어요. 제가 출입할 때만 하더라도 그냥 기자증, 출입 기자증 있으면 바로 비서실은 가가지고 뭐 수석실이고 뭐 비서관실이고 이렇게 드나들었습니다. 뭐 문 두드리고 그 비서 여직원한테 지금 시간 있느냐 해서 뭐 들어오라고 하면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은 아예 그냥 딱 막아버렸잖아요. 네. 노무현 때 막았습니다. 노무현. 그래가지고 뭐 청와대에서 와서 브리핑하는 것이나 이거는 이제 받아 쓰는 받아쓰라고 거예요.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발표 저널리즘이라는 거 아닙니까? 발표한 것만 받아 써라. 받아쓰기 기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무슨 연두 기자회견이다 무슨 국민과의 대화한다고 하더라도 다 탁켄매니가 짜는 그 콘테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걸로 다 보여주는 것만 예, 볼 보여주기 쇼가 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요, 윤석열 당선인이 그걸 많이 바꾸고 있어요. 지금 매일같이 출근하는데 기자들이 한마디 하면은 꼭 한두 마디라도 대답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게 일본 총리가 그래요. 일본 총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데 그 엘리베이터까지 가는 길에 기자들이 딱 있어갖고 질문 서너 개는 꼭 듣고 대답해주고 가거든요. 그 지금 윤석열은 딱 지금 그렇게 바꾸고 있어요. 문안. 아니 미국 대통령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시로 기자실에 와서 브리핑도 하고 또 뭐 헬리콥터 타는데 가서 마이크 들이대고 네.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도 지금 이 기자실을 1층에다 두는 것은 대통령이 들락날락 할 때 기자들이 거기 섰다가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요. 기자들이야 물론 거기에 안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풀제로 돌아오고. 예, 돌아가면서 하기는 하겠지만 뭐 우르르 지금처럼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큰일 나죠. 예, 대통령의 안전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든지 언론과 접촉한다는 것은 바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뭐 기자하고 소통하는 게 아니고 기자하고 소통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알고 싶은 거 기자들이 대신 대리해서 물어보고 답을 듣는 거죠. 원래 청와대, 그러니까 지금 당선인 측에서 인수위 측에서나 당선인 비서실에서 굉장히 반대를 했대요. 1층에 기자실 두는 거를. 근데 그 윤 당선인이 아니다. 1층 기자실을 둬야 된다라고 고집을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하더군요. 국방부 옆에 국방영상원인가 홍보원인가 지금 짓고 있고 새로 짓고 있어서 거기다 이제 원래는 기자실을 배치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일찍이다 떨어져 있으면 둬라. 안 된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국민하고 소통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했는데 그것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 정부 입장에서는 아주 못마땅한 거 아닙니까? 자기랑 다르게 보이니까. 예. 언제든지 뭐 기자들한테 나와서 직접 브리핑. 원래 그 약속을 문재인이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청와대 시작하자마자 예. 이 춘추관 와갖고 제가 자주 내려오겠습니다. 중요한 일 있으면 직접 와서 와서 브리핑하겠습니다. 얘기하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기자회견도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하지 또 저기 뭐야 그 국민과의 만남 소통 이것도 손에 꼽더라고요. 손에 꼽아. 국민과의 무슨 대화다 뭐다 해갖고 KBS에서 한 거 그거 다 콘티 짜가지고 거기 누가 참여하고 누가 무슨 질문하는 것까지 다 짜진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아무런 감동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 정권은 언론과의 소통에 실패해가지고 결국은 정권이 5년 만에 넘어간 겁니다. 그리고 친문 딸락이 언론들은 엄청나게 많아갖고 나팔을 계속 불어댔는데 홍보 나팔수 역할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정권의 정권의 멸망을 초래한 겁니다.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해서 소주성이라든가 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제대로 비판했으면은 이 정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죠. 네. 근데 그 국민 갈라치기 갖고 자기는 뭐 40%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데 그 갈라치기 한
그 지지분이 더 됩니까? 그러게요. 김어준이나 유시민 같이 찬양하는 그 어용 이 학자라 그럴까요? 그런 학자가 또 아니죠 참. 그런 사람들 어용 지식인 되겠다고 그랬잖아요. 둘러싸여서 유시민이는 유촉세는 본인 스스로가 어용 지식인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 말을 누가 믿습니까? 사실은 정말 내려갈 때가 진짜 중요하고 이제 겸손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짜 전임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지켜가면서 하면서 조용히 대한민국의 앞날을 같이 걱정해주는 그런 행보를 벌여야 되는데 저는 그런 기대는 이미 져버렸습니다. 북악산 개방하는 행사를 그것도 자기가 직접 나서지 않고 그냥 개방했다라고 발표만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직접 김정숙과 함께 나서서 저렇게 내가 이걸 했다라고 그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은 인간성이나 최소한의 어떤 품격이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과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지지자를 끝까지 결집시키고자 하는 갈라치기 하고자 하는 정말 끝까지 이 비열한 이 행보를 보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참 문재인 대통령의 하산하는 모습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예.